정확한 분석, 머리 아픈 투자는 이제 그만. 단순한 투자, 기본에 충실한 투자만이 성공의 비결이다. 천재보다 똑똑한 바보 예찬론자 박준호 소장의 바보 투자 클럽. 바보처럼 투자하라, 바보처럼 성공하라. 애널리스트 절대로 믿지 마라. 박준호 소장의 뉴 바보 투자 클럽.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외부 악재들, 골드만삭스 사태, 또 그리스 사태, 외부 악재들을 주식이 출렁거리게 하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이 이 모든 악재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출렁출렁하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이 이긴다. 기업 실적이 이기고 경기 지표가 이긴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 미국 세계 대표 기업 속속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 경기 회복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실적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기아차 깜짝깜짝 놀라운 실적을 여지없이 시리즈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동조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속속 목표 가격 상향,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속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 이 주도주들, IT, 자동차, 이 핵심 주도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투자 의견 상향 쏟아내고 있고 주가는 나날이 올라간다. 야, 여기에 올라타 있지 못한 투자자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지금이라도 빨리 올라타야 이 경기 랠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초조해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나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올라타지 않은 내일이면 너저리 이런 리포트도 나오는데 정말 내일이면 너저리 실적 시즌의 피크에 이르를 때는 온갖 장밋빛 전망도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추격 매수하는 조급함은 보이지 마십시오. 주가는 항상 되돌림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 악재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실적이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 시즌, 실적 잔치가 끝나고 나면 투자 모멘텀이 나올 때 추가적인 모멘텀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소강 상태가 나오고 이때는 또다시 외부 악재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외부 악재들, 그리스 사태, 환율 부담, 또 중국 긴축 이런 것들이 수시로 앞으로 불러질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가는 또 되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를 시세가 분출할 때, 온 세상이 난리칠 때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투자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시즌에는 온통 실적 시즌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잔치판에서는 흥분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지나친 낙관론, 지나친 낙관적인 리포트 등급 상향 이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흥분이 가라앉을 때 주가가 외부 악재로 되돌림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는 놓치지 말고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실적이 지금 분출하지만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분출할 때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성장을 논합니다. 무한히 성장할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은 냉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표적인 예로 성장주에 대해서 LG생명과학 대표적인 제약 성장주죠. 신약 개발 성장 가치가 이 회사의 주가 기업 실적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매기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장밋빛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성장 가치는 지금 당장 실적이 증명되지 않지만 앞으로 굉장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 LG생명과학이 생명과학 이 성장 대표 제약주가 간염치료제가 임상실험이 중단됐다는 이 악재 하나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성장 가치가 뭐 PR 따지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 아무리 성장 가치라도 현재 실적 대비 PR이 30배 이상 하면은 접근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과거 경험적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이 아무리 낙관적이라도 10년 후의 실적 전망이 PR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지금 당장 실적에 비교해서 30배 이상 40배, LG생명과학은 40배가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악재가 한 번씩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굉장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 간염치료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얼마 전에는 작년에는 부강약품이 또 이런 걸 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주가가 그때 이후로 힘을 잃고 별로 크게 회복을 못하는군요. 그래서 이 신약 가치는 국내 제약사들이 수없이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성공했을 때의 장밋빛 희망을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PR이 30배, 40배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PR이 30배가 늘어나면은 장밋빛 전망에 휩쓸리기 쉽다. 이것이 바로 성장주의 함정입니다. 성장주의 함정. PR이 30배, 40배라는 것은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투자 원금 회수에 30년 내지 4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유능한 경제학자가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죽고 만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30배, 40배 오르는 거 소용이 없다 그죠? 장기적으로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성장 가치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가치가 보이지 않는 성장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차라리 가치가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종목에 접근해도 매우 쉽다. 같은 제약주라도 생명과학 같은 미래 성장 가치가 아니라도 실제로 현재 가치가 매우 뛰어난 제약주들이 있습니다. 일성신약 같은 회사는 현재 기업 실적 가치는 1년간의 이익을 100억씩 내니까 PR 10배만 주더라도 한 1000억밖에 안 되지만 보유 유가증권이 3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사업 가치 2000억 이런 거 저런 거 답하니까 현재 가치가 한 6천억 가까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 2천억 내외밖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실적 가치가 바로 확인되는 이런 뚜렷한 기업, 실질 가치와 주가가 현재의 괴리가 있는 기업은 이 괴리를 조만간 시장이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가치보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실질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훨씬 투자 접근하기 쉽고 확실하다. 그래서 막연한 성장 가치보다 실질 가치가 눈에 보이는 가치가 낫다.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10마리보다 낫다라고 말하죠.